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스템 일부를 울진으로 옮기는 관계로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을 하나 택해봤는데요. 소두무족. 작을 소자, 머리 두자, 없을 무자, 발족자. 이 소두무족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머리가 작고 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간만 이렇게 딱 자르면 좀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게 교감 남사부 선생이 한 말인데, 살아자수, 죽일 살 나자, 놈자자, 누구 숫자. 나를 죽이는 놈이 있는데 소두무족이다. 근데 이거는 신부지라 귀신도 모르는 거다. 이걸 제가 왜 택했는가 하면 어떤 병을 성경에 보면 사단이 준다, 마귀가 준다 이러잖아. 그죠? 귀신이 준다. 근데 그걸 다 잡아도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생리학을 통하고 뭘 다 해도 또 있는 거야. 과연 도대체 뭐가 이런 게 있을까 해서 봤더니만 이 길을 통해서 본 남사구 선생은 살아자수오 소두무족이 신불지라, 이렇게 귀신도 모르는 신도 모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좀 그렇고, 일단은 내가 좀 찾아봤더니만 이 균들이 이리 서로 소통하잖아, 그죠? 소통하는 매체가 나노소포체라 그래. 나노소포체. 세포 사이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분비하는 물질인데, 이게 주로 이제 나노미터는 100mm 이하의 크기의 초미세 번지와 이 한 덩어리가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우리가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물질이 되겠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COPD와 폐암 발생률이 각각 8배, 38.7배나 높인다는데, 이 COPD가 뭔가 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천식, 기관지염, 간질성 폐염 이런 안 좋은 폐질환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 나노소포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몸의 세포도 이 소포체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데, 암세포도 서로 이걸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암세포 배출 나노소포체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암세포 조력자인 혈소판에 주목했대. 혈소판이 뭔가요? 상처가 났을 때 그 피가 계속 나오지 않게 혈관을 이제 막아주는 물질이잖아,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암세포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혈소판에 둘러싸인 형태로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데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쌓여가지고요? 혈소판에 쌓여서 떠다니는 거예요. 전이 될 곳에 달라붙는 과정에서 혈소판에 도움이 준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이를 이용해서 암세포 유래 나노소포체를 쉽게 포획할 수 있는 이제 진단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소판을 잘 감지를 하면은, 이게 지금 전이성 암인지 전이성 암이 아닌지, 이 활성화됐는지 아닌지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혈소판의 수명은 열흘 내외래요. 그래서 하루에 1000억 개의 혈소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혈소판은 이제 줄기세포죠. 조혈모 세포가 분화한 이제 거액세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호를 받으면 혈소판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균들이, 그러면 이게 암세포도 혈소판을 타고 다닌다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뭐를 타고 다닐까요? 혈소판을 타고 다니고. 그래서 혈액 속에 염증이 일어나면 죽잖아요, 우리가. 이게 폐혈증 아닙니까? 이게 어디를 통해서 얘들이 들어올까?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혈소판이 조혈모 세포에서 분화되는 거액세포가 이게 신호를 받아서 만드는 걸 알았는데, 최근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혈소판 생성에 또한 관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즉, 혈소판의 절반은 골수가 아니라 폐에서 만들어진다. 이건 상상외입니다. 폐에서 혈소판이 만들어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연구자들은 이 광자 생체내 현미경이란 특수 장비를 만들어 폐의 혈관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곳에 있는 거액세포가 혈소판을 만드는 장면을 포착한 데 성공했다고 학술지에 이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원래부터 거액세포 개수에 비해서, 폐에 들어가는 거액세포의 개수에 비해서 폐에서 나오는 거액세포의 숫자가 적더라. 그 대신에 혈소판은 적게 들어가는데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추적을 해서 아주 초정밀 현미경을 통해서 거액세포에서 혈소판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폐에서 많이 만들어지더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게 모든 이게 균이나 이런 것들이 접촉하려면 곰팡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몸 안에 파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회전 전자파로 움직이는 신체에 횡파나 종파가 있으면 거기 붙기 시작해요. 근데 수맥파, 금속파, 또 전자파, 그죠? 파와 시에 해당되는 이 주파수들에 붙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살펴보니까 이게 마음의 팥이라는 게 있어. 불신, 부정적 생각, 긍정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게 붙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금속이 먼저가 붙어, 금속이. 그래서 좋은 금속은 대개 좋은 파동이에요. 좌갈, 우등, 상갈, 하등이에요. 나쁜 파동은 좌갈, 하등이 좌등, 우갈. 상갈, 하등인데 하등, 상등, 하갈 이렇게 반대로 꼬아.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중금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모든 균이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뭘까요? 반대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마음이 꼬이면 거기에 나쁜 금속이 들어와 붙는 거예요. 금속은 한번, 중금속은 들어가면 그 자리에 고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중금속이 어디를 통해 들어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사부 선생은 정말 죽고 싶지 않으면, 예를 지키라. 예를 지키라. 예를 지키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만, 주인은 이 예를 하늘의 이치에 절도 있는 문체요, 인간 사무의 본이 되는 행동 규범이다.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면 대부분 마음에 뭐가 와요? 고통스러워. 그러면 나쁜 금속이 와붙어. 근데 나쁜 금속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 일단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되게 죽어버려요.
근데 폐라는 것은 참 의미 있어요. 우리가 오행에서 간은 뭡니까? 목이에요. 그죠? 심장은 불이고, 신장은 수고. 근데 폐는 뭔지 압니까? 폐는 쇠금자를 씁니다. 왜 쇠금자를 쓸까? 사람들이 요새 뭐 좋은 미네랄 먹는다, 그죠? 미네랄이라는 것은 원래 먹는 게 아니고 공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로. 운석이란 거 압니까? 운석.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마른 하늘에 왜 벼락이 칠까? 거기에 뭐가 많으면요? 금속이 많으면. 운석이 떨어질 때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게 타버리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금속 이온들이 대기 중에 있다가 습기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너무 금속이 많으면은 천둥과 번개가 칠까요? 전기는 뭘 타고 도니까요? 금속을 타고 도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금속 이온들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로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언제 있는가 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하면 포크레인 없을 때, 그때는 땅 속에 뭐 금속 파는 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나무를 많이 썼지. 요즘 같이 금속 이렇게 안 썼단 말입니다. 자,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이 금속 이온이 잘 들어오려면, 미네랄이 잘 공급이 되려면은 더운데 자지 마라. 우리가 맥주나 콜라 이런 것들 더운데 두면 기체가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이 이산화탄소나 이런 기체를 물속에 잘 녹이기 위해서는 냉기가 필요해요. 냉기가. 그래서 우리 피는 액체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산소나 이런 기체들이 잘 녹게 하려면 더운데 자야 될까? 찬데 자야 될까? 그래서 제가 등을 뜨겁게 자지 마라. 등을 뜨겁게 자면 폐포가 다치고 미네랄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폐가 찌그러들면 나중에 나이 들면 등이 굽어버린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소주 끓이는 방에 매 계속 자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등이 휘어버리고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더라고요. 요즘 다 찜질하잖아요. 그래서 등 뜨겁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숨이 차 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모욕도 가급적이면 더운 물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아, 차 냉수역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잔다면은, 공기 중에 좋은 미네랄이라든지 산소가 잘 호흡이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도 증가됐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 공기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LNG 하시란 말이에요. 요즘은요, 중금속이 그냥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는 몸 전체에 전기력을 주는 하늘이 거저주는 축복이다. 그래서 몸 전체의 건강은 호흡 기관의 건강한 활동량에 달려있다. 몸의 건강한 신선한 공기를 얼마나 들이마시느냐에 크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는 병자에게 어떠한 약보다 나으며 먹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음식은 끊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환자를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는 체내에 흐르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 신선한 공기는 몸을 상쾌하게 해주고 강인하고 건강하게 하며 마음을 평화롭고 온화하게 해준다. 식욕을 돋우어주고 음식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게 하고 단잠을 자게 해준다. 근데 요즘 잠 못 자는 사람, 불안, 초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뭐가 문제 같아요? 뭐 도시 살면 나쁜 공기 안 들어오게 뭐 차단하고 밀폐시키고 뭐 미네랄이 들어올 공간도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자연환경이 살아있었잖아. 그죠?
그때 상황을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와서 가르치고 밤에는 어디가 주무세요? 산에 가 주무셨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밤에는 예수님이 어디가 주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예수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계속 감람산에 가 주무시니까 제자들도 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 옛날에 우리가 문풍지 막 펄럭펄럭하고 냉방에서 자다 보면 오그리고 잤을 때 뭐가 잘 들어왔을까요? 시원한 공기에다 좋은 미네랄 들어와서 요즘같이 영양제 미네랄 안 먹어도 다 건강했어요. 네? 이게 이 1969년 멕시코의 푸에블리토 데이멘데에 떨어진 무게 2톤짜리 운석의 일부를 50회로 확대했는데요. 이 복잡한 구조 속에는 39종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운석 떨어진대. 그럼 우리가 하늘에 쉴 새 없이 지금도 운석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공기 가운데 살면은 사실 우리가 뭐 미네랄 먹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에서도 정수기 미네랄 다 걸러버리고, 공기에서도 공기 헤파 필터 다 걸러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정신이 안 도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기 전에 창문부터 좀 열어보자. 근데 도시에서는 이게 살 수가 없어. 그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도에 다 살아요.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나쁜 금속 파동이 딱 몸 안에 이제 타고 돌다가 뭐 고환도 갈 수 있고 자궁도 갈 수 있고 간, 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혈소판을 타고 돌던 균들이 거기 가서 붙으면 병이 시작되겠죠. 그죠? 자, 소도무적을 제가 지금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머리가 작고, 머리만 빼끔 내밀어서 작아서 안 보이겠지, 균들이. 나머지는 다 어디에 싸버렸어요? 혈소판에 다 싸버려 안 보이는 거예요. 알버트 아브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암의 원인을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미생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요하네스 피비거는 어느 날 쥐의 위암을 관찰하던 중 그 속에서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은 바퀴벌레를 매개하여 쥐로 옮긴다는 사실도 알았다. 바퀴벌레를 먹는 시궁쥐의 반수 이상이 위 속에 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자는 다 망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기생충이 있는 시궁쥐의 절반 정도가 위암에 걸렸거나 위암의 정구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바퀴벌레를 실험지에 먹인 결과 대부분의 쥐에 기생충이 발생했고 그 중에 몇 마리 암이 발생했다. 그 위암을 이식할 수도 있었다. 세계에서 쥐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파리, 서울도 많겠지? 결국 암을 옮겨주는 매체와 우리가 같이 살아요. 집에 그 싱크대에 바퀴벌레 아파트라고 안 들어옵니까? 막 들어옵니다.
아무리 막아도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매체와 접촉하고 산다는 거죠.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기생충학 교재는 암의 원인과 관련된 기생충으로 최소한 4개 종류를 지목하고 있다 이랬는데요. 로얄 라이프 박사는 현대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3만 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 현미경을 통해 그는 암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했다. 예. 버지니아 리빙스턴 박사는 암 환자의 체내에 다량의 미생물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이를 태초부터 감추어진 킬러라는 뜻에서 프로제니터 크립토사이드라 명명했다. 예. 태초부터 감추어진 킬러. 소두무적 아닙니까? 뭐 세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귀 귀신이 병든다는 걸 넘어서서 안 보이는 거지. 예. 알란 켄트웰 주니어는 모든 연구에서도 암 기생충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세포막이 결핍된 암 기생충은 암세포에 반드시 존재하며 모양은 다양했다. 어떤 때는 구균, 간상균, 큰 구상체, 이스트 모양, 곰팡이 모양, 산에 의해 퇴색되지 않는 과립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전부 다 암을 일으키는 소두무적이라는 거죠. 독일 구엔더 엔더라인은 혈액 속에서 생물체를 발견했는데 이 생명체는 모양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일반 기생충에서 치명적인 병원소로 변하는 생물체였다. 그는 60년간 임상을 통해 환자의 생혈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존재함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그는 프로타이트로 명명했다. 저 혈소판에 쌓여있으니까 보였겠어요, 잘? 예. 홀다 클락은요, 암이란 하나의 기생충에서 시작되었다. 기생충의 이름은 장흡충.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는 간이 장흡충의 번식을 막거나 장흡충을 죽인다. 정상 상태에서는. 그러나 체내에 화학용의 물질인 프롤필 알코올이 축적되면 면역체계가 장흡충을 죽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클릭 박사의 설명이다. 우리가 요즘 옷에 뭐 냄새 안 나는 거, 세제부터 전부 다 뭡니까? 전부 화학물질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의 장기 스스로가 이런 균들을 제어할 기능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은 화학용의 물질과 진균독이 우리의 건강에 최대 적입니다. 곰팡이 독성은 화학용의 물질의 대사를 저해하고 화학용의 물질은 기생충을 번식시킵니다. 중간 숙주가 아닌 장흡충이 체내에서 번식할 수 있는 것은 화학용의 물질 때문입니다. 더구나 화학용의 물질은 인체 조직의 기생충이 자유로 드나드는 길을 만들어 결국 암이나 에이즈, 기타 수많은 현대 질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화학 세상에 살아요. 윌리엄 러셀은 실험한 모든 암 종양세포에서 미생물들을 발견했는데 그 기생충은 세포 안팎에 존재했다. 가장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간신히 보였으며 가장 큰 것은 적혈구 크기였다. 그는 결핵, 매독, 피부 궤양에서도 그와 유사한 기생충을 발견했다. 플리머는 암세포 중 1278개의 암세포 중 1130개에서 세포 안팎의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는 동물에게 암 기생충을 주사하여 동물에서 암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잔유점은 유방암 기생충이 피부암 같은 다른 종류의 암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마이클 스캇은 암 조직에서 발견된 암 기생충은 인체 세포를 악성암으로 만드는 하나의 독성을 분비한다. 이 보니까 전부 다 암 기생충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크기.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일단 화학물질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 은은 내성 없이 650여 종의
세균을 살려내요. 자, 우리 지금 말이죠. 철물점에 가서 하수도 그릇망 달라고 보면 구리로 된 그릇망 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그 왜 구리로 만들었을까? 윌슨병이라고 있어요. 윌슨병은 간에서 구리를 해도 못하는 병입니다. 한 30만 병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뼈가 있는 척추동물은 다 간이 있어요. 뼈가 없는 동물은,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여기 뼈가 있는 동물은 구리를 먹어도 해독이 되고, 뼈가 없는 동물은 구리를 파동을 받으면 죽어버려요. 그럼 이런 기생충들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척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뭘로 썼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이제 멸망시키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이런 말을 보내요. 여호수아 6장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상갈하든 좌갈 우등이라는 파동을 역행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죽이는 파동을 가진 게 금은 동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런 원소들을 갖다가 그 성질을 파동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화학물질을 분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 폐를 통해서 혈소판을 붙으려고 할 때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력과 청력이 있잖아요. 자석 같은 거 기르는 붙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려요. 비스무스 파동이 그런 역할을 해요. 비스무트는 딱 덩어리를 놓고 어떤 그걸 갖다가 대도 전부 다 밀어버려요. 이런 파동을 인해서 균들이 몸 안에 못 붙게 해주고 화학물질을 분해하고 금은 동철에 좋은 파동을 넣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홍명선 생기 우리가 울진 옮겨놨는데 그냥 막연히 뭐 기치료 한다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거 참 어떻게 살아 자수오 소도무적이 신부지라. 예? 나를 죽이는 니놈이 누구냐 도대체. 근데 소도무적이라. 그런데 신부지라. 귀신도 모른다. 현대과학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마음부터 좀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심령으로 능히 병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평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 중금속 파동들이 폐를 타고 들어오는 걸 일단 좀 차단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스템과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무작정 뭐 병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볶음국수 먹고 하니까 철저히 좋아져요. 근데 이분은 자가 면역이야. 나쁜 파동이 돌아서 자가 면역이 생겼으면 기계가 고장이면 좋은 연료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기가 안 돌아. 딱 하니까 금방 기가 도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려. 이분도 특징이 뭐냐?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르몬부터 모든 것이 다 깨진 현상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신체를 돌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